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앤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를 찾다 보면 내 몸속 염증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됩니다. 이 염증은 내 몸 안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질병으로 나타나는데요. 제때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자, 생앤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봉화지겸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피부 세균으로 인한 염증인 봉화지겸, 한의학으로 잘 치료가 될 수 있을지 강의로 먼저 만나보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봉화직염입니다. 염증 반응이죠. 급성 염증 반응인데 이 급성 염증 반응이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화직염이라는 것은 피부와 피하 지방층 같은 피부 바로 아래 조직에 세균이 들어가서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병입니다. 세균이 급격히 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발적과 부종, 통증 이런 것이 아주 급성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아주 몹시 괴로워하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염증 반응, 세균의 감염 뭐 이런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또 보고 이것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되겠는데요. 봉화직염의 원인은 피부로 세균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이죠. 예. 봉화직염 치료는 항생제나 진통 소염제 등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치료가 되는데요. 물론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병명은 봉화직염인데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봉화직염의 관점을 얘기하면 경락병이라는 겁니다. 경락병이기 때문에 전신에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경락병 중에서 경락병이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쪽으로 어느 한 부위에 또는 손등이나 발등의 어느 일정한 영역, 경락의 영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면 그거에 따라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해주면 봉화직염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에 보면 피문이라는 그러한 조문이 있는데 피문, 피육맥 근골이 피예요. 피부와 연관되는 거기에 마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목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마목이요, 가볍게는 저리다, 뻣뻣하다, 이런 것부터 이 봉화직염 같이 몹시 통증이 심하다, 이러한 병까지 아주 다양하게 피부 조직에 또는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이라든지 이런데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 풍한습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풍한습의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팔다리라는 것은 몸통의 바깥에 붙어 있어서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습기를 몸이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팔다리가 풍한습에 져요. 어떻게 되면 지냐면 원기가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풍한습에 손상을 입어요. 그렇게 되면 팔다리에 또는 손가락, 발가락에 봉화직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환습 차원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봉화직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전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경락병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의 경락마다 다른 치료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만 우측 손가락에만 5개죠. 좌측 손가락에 또 5개. 우측 발가락에 또 4개나 5개. 좌측 발가락에 4개나 5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처방들이 구사됩니다. 그만큼 이 봉화직염은 굉장히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손가락의 제2지, 제1지, 엄지죠. 여기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 감이 생맥산이에요. 생맥산이라는 건 뭐냐면 맥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원기가 약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특히 이 생맥산이라는 것은 여름에 대표적인 처방인데 여름에 원기가 손상되면 기가 부족해지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봉화직염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감히 생맥산이라는 약을 쓰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2지는 감히 금작탕, 제3지는 감히 이중탕인데 요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길죠. 그리고 중심처에 있죠. 요거는 배꼽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배꼽하고. 그래서 이 배꼽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전신질환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때는 감히 이중탕을 쓰고 제4지가 이상이 있을 때는 감히 양이탕 쓰는데 이거는 대개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제4지 쪽으로 이상이 잘 와요. 그 다음에 제5지는 감히 청심연자음인데 이건 뭐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한테 이쪽에 옵니다. 성격이 급하고 완벽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스스로 자신을 볶고 피말리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제5지 쪽으로 이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봉화직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우측 손가락만 봐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손가락이에요. 좌측 손가락은 제1지가 이상이 있을 때는 감히 사백산이에요. 이거는 봉화직염뿐만 아니에요. 천식, 어깨 통증, 허리 다리 디스크 질환들 다 엄지손가락과 연관돼요. 그때 쓰는 것이 감액 사백산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락적으로 전신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봉화직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왼쪽 엄지 손가락에 이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가장 통증이 심하면 바로 감이 사백산, 제2지가 심하면 감이 오령산. 요거는 방광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3지가 이상이 있으면 가감 안신 사물탕. 이건 뭐냐면 정신적인 요인과 연관되는 거예요. 제3지예요. 3지. 예. 그다음에 제4지는 감이 지왕탕. 이건 뼈가 굵은 사람들, 피부가 검은 사람들, 피부가 거칠은 사람들이 대개 이쪽으로 나타납니다. 청리자감탕 역시 등치가 크고 얼굴이 붉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좌측 손가락 제5지에 봉화직염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자, 우선 우측 발가락을 보겠습니다. 우측 발가락에 제1지가 이상했으면 이음전, 제2, 3지는 같이 보는데 인삼양이탕. 이 이음전은 배가 찬 사람이에요. 배꼽이. 배가 찬 사람. 인삼양이탕은 푸석푸석 붓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몸이 무겁고 감이 건비탕, 감이 난간전, 아랫배가 아프면서 고안, 허리, 옆구리 쪽으로 아파지는 게 특징이죠. 이와 같이 봉화증염이 왔는데 우측 발가락에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좌측 발가락에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처방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4지가 소시오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처방이 되겠기 때문에 굉장히 그 봉화증염이 왔을 때 소시오탕 같은 걸 써보면 아주 효과가 빠르게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혈이라고 해서 나쁜 필요 없는 피, 나를 공격하는 피 또는 타박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봉화증염이 왔을 때는 어혈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혈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또 섭생이 잘못돼서 자꾸 살이 쪄요. 조금만 뭐 잘못 먹으면 노폐물이 쌓여요. 그걸 습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습담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봉화증염은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 손가락, 발가락 쪽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손가락, 발가락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봉화지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병명이 좀 생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봉화지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런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환자는 30대 남성입니다.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면서 특히 좌측 발가락 제3지가 매우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병명을 봉화증염이라는 병명을 얻었는데 약을 들 때는 조금 증상이 덜하는 듯한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돼서 혹시 한방적인 치료로 치료될 수가 없을까 하고 내원했던 것입니다. 이 환자의 생김새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만, 이 남성의 경우에는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눈꼬리가 들리는 태양형이라고 그러죠. 또 눈 밑에 담음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봉화증염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내원했던 환자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다고 했는데 다른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좌측 발가락 제3지가 부어서 걸을 때 너무 아프고 이게 오래돼도 잘 낫질 않으니까 검사를 했는데 봉화증염이라고 해서 약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자꾸 반복돼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픈 것이 오래됐는데 자꾸 재발하며 눈이 따끔거리고 찌르는 듯한 이러한 증상도 있었습니다. 간혹 어지럽다고도 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왼쪽 다리 종아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항상 종아리가
뭉쳐있는 불편함도 있었고, 또 이분은 특징적으로 식탐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소화도 좀 덜 되며 체한 듯 더부룩한 증상도 있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열 증상도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매우 불편하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네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더라도 병의 핵심적인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주면 다른 불편함들도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한의학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좌족 제3지가 아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중에서 어느 것이 유난히 아프다는 것은 경락이 막혀서 흐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경락을 운행시켜주면 전신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감히 승갈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봉화직염의 원인이 경락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 감이 승갈탕이라는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한데요. 네, 감히 승갈탕을 투여한 결과 한제를 투여하니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던 현상이 좋아지면서 특히 좌족의 제3지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식탐도 줄어드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한제 한제 쓸 때마다 좋아졌는데 5째 정도를 투여한 뒤부터는 약을 완전히 끊고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10년 이상 두통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던 것도 좋아졌고 조금만 걸어도 왼쪽 다리 종아리가 뭉치고 했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환자 이야기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잘 치료되지 않던 것이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너무 기쁘고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발등의 통증입니다. 우리가 발등이 아프다, 발뒤꿈치가 아프다, 아킬레스건이 아프다.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진통, 통증 없애는 또는 소염, 진통 소염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혀 끄떡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발등이 아픈 사람이 발이 이렇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작고 이렇게 이렇게 크고 아주 그냥 정말 신발도 큰 거 신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발등도 이렇게 소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고장이 잘 날까요? 발이 작고 이런 사람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발등이 소복하고 크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고장이 잘 납니다. 또 발등이 작게 생기고 발이 이렇게 작게 생긴 사람은 살이 없는 이런 사람은 보면 발에 살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통증이 오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고 가볍게 치료됩니다. 그럼 한의학에서 발등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발등으로는 경락 중에서 위장경락이 흐릅니다. 위경락이 흐름으로 경락병으로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경락병에 의해서 발등에 통증이 오는데 위장경락이 연관돼서 온다.
위장 경락이라는 것은 바로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 살집이 좀 있는 사람, 허벅지나 이런 데가 굵은 사람, 또 무릎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발등의 통증이 위경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요 무릎의 앞부분이 잘 아파요. 같이 와요. 왜 그러냐면 발등서부터 무릎 쪽으로 통과해서 경락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위경락을 다스려주면 바로 발등의 통증과 무릎의 통증이 같이 치료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락병 말고 단순한 통증으로 발등의 통증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등의 통증이 담음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보면 멍울이 이렇게 혹 같은 거, 종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담음에서 되게 잘 와요. 담괴라고 그러죠. 그거를 담괴. 이 담괴라고 그러는데 이 담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담음에 의해서 발등의 통증이 잘 나타나요. 또 눈 밑에 다크서클, 소위 말하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컴컴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게 담음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발등이 아프다면 담음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이 담음을 치료해줘야 바로 발등의 통증이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혈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어혈에 의한 것은 대개 낮에보다 밤에 통증이 발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출산이나 유산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제대로 어혈을 치료해 주지 않았거나 또는 타박이나 수술 후에 어혈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을 때 어혈에 의해서 발등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등의 통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가미 육군자탕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미 육군자탕은 묘한 약입니다. 너무 밥맛이 좋고 조금만 잘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물렁물렁하고 특히 배꼽레가 크고 젖가슴이 크고 볼에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찌는 사람들이 가미 육군자탕을 써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발등이 아프다 그러면 이 가미 육군자탕을 써야 되는데, 더 확인할 점은 배고프면 너무 못 견디고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참을성이 많지만 배가 고팠다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폭풍 흡입이야. 폭풍으로. 요새 그 유튜브에 보니까 먹듯이 아주 그냥 음식을 폭풍 흡입하는 그게 유행이더라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대개 발등에 통증이 오면 가미육군자탕 써야 돼요. 그럼 요 약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비만이지만 심혈관 질환 또는 간질 같은 식간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심해지면 고혈압으로 가면서 중풍 같은 게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의사에 보면, 풍문에 가보면 너무 밥이 맛있는 사람은 간에 풍목이 동하는 것이다.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요 약을 쓰면
발등의 통증도 없어지지만 식욕이 떨어지면서 중풍의 가능성도 낮춰주고 식욕도 감퇴돼서 살도 좀 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양이탕. 이거는 으슬으슬 추워요. 감기 몸살은 아닌데 으슬으슬 추워요. 근데 대개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둥글럽적하고 이렇게 얼굴의 면적이 큰 사람들. 얼굴이 보면 이렇게 각이 진 사람이 있죠. 여기 턱선이 살아가지고 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죠. 여기 하관 쪽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 또 이렇게 갸름하게 생긴 사람이 있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발등에 통증이 오면 인삼양이탕 쓰면 발등의 통증이 좋아져요. 그거는 발등을 위장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기 위, 양, 위탕이잖아요. 위장이라는 관점에서.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발등에 통증이 오면 향사평이선을 써야 돼. 여기도 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은 위장과 연관이 많아. 이 가미육군자탕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삼출탕. 요거는 밥만 먹으면 좋은 사람 있죠. 밥만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발등에 통증이 오면 삼출탕이라는 걸 써서 엔진, 심폐 기능을 좋게 해서 엔진을 좋게 해주면 발등의 통증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통증 그러면 진통제, 소염제 그거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아까 담음이라는 걸 얘기했죠. 담음에서 오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담음에서 오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이진탕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탕 가건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갸름하게 생긴 사람이 발등에 통증이 오면 가미사물탕. 특히 이런 사람들은 야간에 통증이 더 심해. 그거 뭐야? 어혈이에요. 어혈. 이렇게 생긴 사람은 혈과라고 그래. 사물탕이 바로 어혈을 쳐주는 거예요. 그게 어혈에 의해서 발등이 아파요. 특히 요 이하는 혈과 연관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물탕이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 밖에 위경락병이 올 때는 위경락을 다스려서 침치료를 해서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발등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소염진통제라든지 이런 치료로 잘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다양한 생긴 모습, 나타나는 증상, 언제 심하냐, 경락병이냐 또는 비위에 개당되는 거냐, 혈과 연관되는 거냐,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전혀 다르고 그거에 맞게 치료하면 발등의 통증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발등 통증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이 발등의 통증이 심하다면 일상생활을 할 때 큰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네. 물론 이제 발바닥에 통증이 있어도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지만 발등의 통증도 역시 굉장히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볼 때 손발이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수족은 성체의 근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좌측 발등이 아파서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픈데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됐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측 옆면 허벅지부터 아래로 아프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불편함이 덜한데 다니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발등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너무너무 그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60대 여성이 내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체질입니까? 네, 살이 무른 체질입니다. 살이 무르고 부드러웠으며 가슴이 발달되었고 가슴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위장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살집이 있다는 것도 비위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역시 발등도 위장 경락의 운행이 잘 안 돼서 나타났던 것이죠. 네, 혹시 발등 외에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었나요? 네, 다른 특징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배고프면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는 이러한 중요한 증상과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가슴이 큰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으로서 식골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상 증상 중에서도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발등이 아프고 살이 무르면서 가슴이 크고 배고프면 쓰러질 것 같다는 식골증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면 비위 기능이 제대로 운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히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한데요. 감히 육군자탕을 한제 투여하니까 발등의 통증이 10에서 7 정도로 감소되었고 발등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참고 걸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약으로서 세제 더 복용을 하니까 처음보다 상당히 발등이 좋아졌으며 10에서 3 정도까지 통증이 내려왔고 이제는 걸을 때 거의 불편을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약 처음 먹고 설사하고 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처방으로 꾸준하게 투여하니 중간에 설사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으나 이것은 약과 관련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중간에 섭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등 아픈 것이 매우 좋아지면서 전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항상 피곤해서 눕고 힘들었는데 이런 현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누구나 발등이 아플 때 이 감히 육군자탕을 투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생긴 모습, 말하자면 부드러운 사람, 살집이 있는 사람, 가슴이 큰 사람, 배고픔 못 참는다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고 발등이 아팠기 때문에 감히 육군자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약은 배고픔은 잘 못 참는 이런 사람들한테 위장을 소통시키고 제대로 순환되게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등까지 좋아지고 또 이 발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함께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등이 아픈 경우 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 여러 가지 처방들을 쓸 수 있으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배고픔은 잘 참지 못하는 식골증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서 김선영 님이 건강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체중이 적게 나가서 고민인 아들 건강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올해 19살인 아들은 키가 187cm로 큰 편이에요. 그런데 몸무게가 65kg밖에 나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아들은 기흉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요즘엔 어지럽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고도 하고요.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늘 피곤하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남들은 살이 쪄서 고민인데 우리 아들은 너무 마르고 살이 없어서 걱정이고요. 한약을 쓰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너무 말라서 또 걱정인 어머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또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서 그렇습니다. 더 걱정이 크실 것 같네요. 네. 한의학적인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의학은 이제 병을 치료할 때 증상만을 없애는 치료를 하지 않고 흠을 보완해서 인체가 조화를 꾀하도록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의 대원칙입니다. 이 사람은 187cm인데 65kg뿐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상상만 해도 금방 중간이 꺾일 것 같은 그런 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군다나 기흉 수술을 2번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키가 크고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엔진이 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이 적기 때문에 기흉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면에서의 문제인데 또 이렇게 키가 크고 말랐다는 것은 뿌리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에서 잡아당겨주는 힘이 좋아야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피곤하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고층에 올라가서 밑을 내다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불안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황장애 같은 병도 자주 앓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뛴다, 불안하다, 또 어지럽다 이런 증상을 자주 호소하는데 이게 심해지면은 두통이 시작되고 또 발바닥에 신장풍창이라는 발바닥이 헐거나 티눈이 생기는 이런 병들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간하고 콩팥 기운을 돋궈주는 이러한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약을 쓰면 바로 균형을 잡힌 몸매를 찾을 수가 있고 차츰차츰 건강이 좋아져서 근육이 든든해지고 뼈가 든든해지는 이러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저녁에 많이 먹고 자면은 살이 찔 거로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얻어서 살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반석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한방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김선영님, 오늘 상담으로 아드님 건강 잘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봉화지겸 그리고 발등 통증 이 2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